퍼센트 농도하고 몰 농도밖에 안 나오지? 두 가지 농도가 나오네. 자, 용액의 농도.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라는 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공식을 써놓고 보면 왜 많이 사용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용액의 질량을 g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용액 속에 용질이 몇 그램 들어있냐, 용질의 질량,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퍼센트 농도를 구합니다. 자, 용액, 용질, 용액, 용매 이걸 좀 정리해 줄게요. 소금을 물에다가 녹이면 소금물이 만들어지죠. 그때 소금을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요.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고요. 잘 들어.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 된다고 표현하고요. 용해되어 만들어진 물질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약간 내가 기린 기린 그림 같은 느낌인데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키면 용액이 만들어져요. 해봐. 해보라고. 저기 안에. 용질을 용매에 용해시키면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때 용액은 결국 용질과 용매를 더한 것이 용액이죠. 이것도 많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액이 100g이 있는데 용질이 10g 녹아 들어가 있대요. 용매는 몇 g 있는 거야? 대박! 어떻게 알았어? 간단하죠? 빼면 되죠. 용매의 양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 경우에 이 녀석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면 용액의 질량 몇 g? 100g 속에 용질이 몇 g? 10g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퍼센트? 10%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몇 퍼센트 뒷담 많이 쓰잖아. 야, 소금물, 설탕물 20% 막 수학 문제에도 겁나 나오잖아요. 그죠? 퍼센트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 수학 문제 풀 때? 소금물 2몰 농도가 있어요. 들어본 적 없죠? 몰 농도. 두 번째로 배우는 농도가 몰 농도인데요. 몰 농도. 자, 공식을 좀 써줄게요. 몰 농도는 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용액의 부피가 분모에 들어가요. 용액의 부피. 이만큼의 부피 속에 용질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용질에 몰수가 들어갑니다. 용질의 몰수. 몇 몰 들어있냐? 그래서 이름이 몰 농도야. 용액 이만큼 속에 용질이 몇 몰게 있어? 수학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본 적 있나요? 볼 수가 없죠. 그죠? 몰 농도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안 하니까. 자, 이게 몰 농도. 오늘 처음 등장하는 몰 농도의 개념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용질의 몰수, 어떤 몰수를 구하는 방법을 무려 우리는 3가지 방법이나 알고 있거든. 그죠? 무려 3가지 방법이나 몰수를 구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오늘 좀 전까지 문제를 풀 때 써먹었던 건 그냥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것만 썼잖아. 그치? 근데 이제 입자의 개수를 몰수로 바꾸는 방법. 기체인 경우 부피를 준다면 부피를 몰수로 바꾸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기술을,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용액의 부피는 줄 거 아닙니까? 그냥 구해서 몰 농도를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용액이 만들어졌는데 1리터의 소금물이 만들어졌다고 칠게요. 그때 용질 10g을 몰수로 바꾸면 몇 몰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용질이 30, 80, 23, 35.5, 78.5 78.5g을 준비하고요. 용매를 100
221.5g을 준비하면 총 용액은 200g이 되겠죠? 대충 맞추면 돼요. 그렇죠? 자, 200g의 리터를 1리터라고 가정했을 때 1리터 속에 용질 78.5g이 들어있는데 78.5g은 이 녀석의 화학식량이 78.5예요. 그래서 1몰입니다. 몰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1리터 속에 용질이 1몰게 들어있으니까 용액의 부피 1리터 속에 용질이 1몰게 들어있으므로 1몰농도라고 읽어줍니다. 몰농도라고 읽어줘. 1몰농도입니다. 라고 읽어줍니다. 1몰농도짜리 소금물이네요. 1몰농도짜리 소금물이네요. 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 소개받는 몰농도는 이렇게 구한다 라는 거야. 단위도 잘 봐야 돼. 리터의 단위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g이라는 단위가 들어가요. 자, 정리하면 퍼센트 농도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걸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 이제 진짜 말할게. 얘는 질량분의 질량이죠. 질량은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해요. 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이 있겠죠. 셈을 딱 들어서 달에다가 옮겨놔. 그런다고 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안 바뀌거든. 그래서 물질의 양은 고유한 양으로서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셈을 강한 압력으로 눌러. 그런다고 내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온도를 여기 50도로 만들어. 그런다고 내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질량은 온도와 압력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온도, 압력 고려할 필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지금 질량을, 지금 퍼센트 농도를 재든, 밖에 나가서 퍼센트 농도를 재든 이 소금물의 퍼센트 농도는 안 변해.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서나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야. 근데 왜 몰농도는 잘 안 썼냐? 공식에 나와 있어요. 용질의 몰수는 물질의 양과 비슷하죠. 몰수 이렇게 쓰니까 안 변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부피예요. 부피는 어때요? 팽창하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열 팽창하죠.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도가 달라지면 부피가 달라져. 몰농도가 달라지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측정했냐에 따라서 몰농도가 다르니까 함부로 아무데나 쓸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몰농도보다는 퍼센트 농도를 우리가 많이 사용했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어떤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지 잠깐 볼게요. 우리 45쪽에 나와 있는 퍼센트 농도는 많이 쓰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 몰농도에 해당하는 예제 문제를 좀 볼게요. 몰농도 예제 문제입니다. 수산화 나트륨 4g을 물에 녹여 만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100ml에 몰농도를 구해보자. 그럼 다짜고짜 우리 몰농도에 대한 공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기호로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라서 V분의 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부피는 지금 얼마야? 100ml라고 나와있죠. 근데 우리 밀리리터를 뭐로 고쳐야 한다고요? 리터로 고쳐야 돼요. 100ml는 몇 리터입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자, 봐. 그리고 우유 1000ml 알아? 1000ml? 우유 1000ml 이만한 거. 선생님네 집에 매일 아침마다 배달이 와요. 1000ml가 1리터입니다. 자,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칠 때 이거 써놓고 나서 1000을 1로 만들려면 뭐로 나눠야 돼? 1000으로 나누면 돼요. 다른 표현법으로 1000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100ml에다가 1000분의 1을 곱하면 0.1, 10분의 1이니까 0.1이죠? 0.1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0.1리터라고 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단위 환산법이야.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써놓고 나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치려면 1000으로 나눠야 되지? 이거 알고
이렇게 공식을 내가 만들어서 써먹으라는 거. 반대로 리터를 밀리리터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겠어? 1000을 곱해야겠네요. 그죠? 곱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단위 환산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기본 단위 환산을 써놓고 나서 내 거에 적용해주면 됩니다. 근데 몰수를 알아야 돼. 근데 수산화나트륨 4g 질량을 줬네요.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 3가지 중에 첫 번째 무기를 쓰면 되겠죠.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방법. 이 질량 4.0g을 화학식량 40으로 나누면 40분의 4 얘도 0.1몰이네요. 답은 1몰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몰농도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몰농도라고 불러주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런 그림을 좀 볼게요. 몰농도가 같아, 부피도 같아. 자, 이거 몰농도 공식을 써놓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부피분의 몰수인데 몰농도가 둘이 같대요. 부피도 둘이 같대요. 그럼 모두 같아야 돼.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용질의 몰수가 둘이 같다. 몇 개로 같다? 0.005개로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걸 대입해가지고. 자, 두 번째. 몰농도는 같아. 근데 부피가 달라. 부피가 달라. 몰농도는 같은데 부피가 달라. 두 개를 해볼게. 몰농도는 같은데 얘는 부피가 50ml고요. 얘는 부피가 25ml입니다. 근데 둘이 몰농도가 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용질의 몰수도 50에 해당하는 몰수, 25에 해당하는 몰수. 비례식이 똑같겠죠? 비례 관계가 얘가 만약에 50이라면 여기는 25가 되겠죠? 이 몰수의 비가 몇 대 몇이다? 부피의 비가 2대 1이면 몰수의 비도 2대 1이 나와야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같은 비율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몰농도가 둘이 똑같이.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2분의 1 되면 쉽게 말해 이런 거야. 50ml 속에 0.1몰. 자, 몰농도가 똑같은데 50ml 속에는 6개의 분자가 들어있잖아. 그걸 반으로 잘라. 25ml로. 그럼 몰수도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도 반으로 줄 거 아니야. 그지? 그 얘기야. 반으로 줄 거다. 그래서 부피가 거꾸로 부피가 반으로 줄면 몰수도 반으로 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야. 6개였던 게 3개밖에 안 남았잖아. 오케이? 자, 이런 걸 할 때 이 공식을 써놓고 이렇게 되겠네, 이런 관계를 보이겠네 라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는데 잘 봐봐. 거꾸로 생각해봐. 내가 50ml에 0.1 몰농도짜리 50ml짜리 수용액이 있는데 여기서 피펫 스포이드 같은 걸 이용해서 25ml만 주르륵 뽑아낸 거야. 그럼 이 피펫 속에 뽑아낸 이 용액은 몰농도가 얼마일까? 0.1 몰농도로 갖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내가 절반을 뽑아냈다 칩시다. 절반을 뽑아낸 게 이런 모습이겠지. 절반으로 뽑아냈고 용질도 반 줄었어. 부피가 반으로 줄었고 용질도 반 들어있으니까 어때요? 비율이 똑같잖아. 몰농도 변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덜어냈어. 0.1 몰농도짜리 수용액에서 피펫을 이용해서 20ml를 덜어냈다. 얘의 몰농도도 얼마야? 그냥 0.1 몰농도야. 몰농도가 변함이 없다니까. 부피가 줄어든 만큼 용질의 몰수도 같이 줄어들 테니까. 이해돼요? 자, 그런 스킬들 뒤에서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덜어내더라도 몰농도는 이렇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걸 거꾸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문제 풀 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예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예제 2번입니다. 0.2 몰농도짜리 수용액 500ml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몰수를 구하래요. 그리고 질량도 구하라고 합니다. 아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0.2 몰농도니까 0.2 몰농도를 써놓고
몰롱도를 구하는 공식이 부피분의 몰수죠. 부피는 얼마예요? 나와있네요. 0.5리터입니다. 이제 계산 바로 할게요. 그럼 몰수가 얼마가 녹아있어야 0.2몰이 나오는 거야? x라고 놓고 푼다면은 x는 0.2 곱하기 0.5가 되겠네요. 여기 들어있는 몰수는 얼마가 된다? 0.1몰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x값은 0.1몰이어야 하는 거 맞나요? 0.1몰이죠? 그래서 이 안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양은 나왔습니다. 0.1몰인 거 나왔어요. 포도당 0.1몰은 몇 g인가요? 자, 포도당의 화학식량 180이라고 썼습니다. 자,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거를 1몰계를 모으면 몇 g이다? 180g이란 뜻이에요. 근데 0.1몰밖에 없잖아. 그러면 10분의 1밖에 없으니까 18g밖에 없겠네요. 답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질량은 몇 g이다? 18g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야겠네요. 자, 쌤이 지금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연습이 돼야 돼요. 물론 쌤도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에요. 되게 연습을 많이 해서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할 때까지 연습이 충분히 돼야 내신에서 두각까지는 아니고 너무 기본이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응용 문제는 아직 건들지도 않았어. 처음부터 기죽이는 건 아니고요. 빨리 연습을 통해서 요 분자량 그리고 몰과의 관계, 질량을 주면 몰수로 바꾸는 거 자꾸 마구마구 연습해서 빠르게 탁탁탁탁탁 계산이 되게끔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버벅거리다 응용 문제 나오면 포기가 됩니다.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 미리미리 해 놓으라고 하는 거고, 무엇을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도 좀 보이지 않아? 다만 안 하는 것 뿐이잖아. 그치? 아직 못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연습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탐구 자료창에 해당하는 것들은 뒤에 이제 실험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바로 그리고 이건 하지 마세요. 47쪽에 막 퍼센트 몰롱도 막 변환하는 거 이거 막 D 나오고 1000분의 1 이거 아직 하지 마세요. 변환하는 거는 나중에 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지금은 요거 먼저 기본부터 익히는 거 먼저 할게요. 자, 48쪽에 또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개념 확인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48쪽에 문제 풀어볼게요.